한전 KPS 불법 파견 그만 직접 고용하라를 요구하며 불법 파견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지만 짧게 묵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이제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과정에 또 하나의 새로운 투쟁, 우리의 불법 파견을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끝내는 것이 우리의 투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네,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대책위 활동을 함께하고 있고 김용균 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비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은 우리 한전 KPS 비정규직 동지의 발언으로 열고자 합니다. 물론 보도자료에는 다른 조합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곳에 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현재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로 남지 않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겨내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언을 하고자 했던 동지가 이 트라우마로 오늘 발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급하게 발언자를 변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의 우리 정철희 분회장님 발언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전 KPS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16년째 일하고 있는 정철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개인의 사정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발전소 현장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왔습니다. 정규직이 점검하는 기계를 우리가 점검했고 정규직이 서는 위험한 현장에도 우리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계약 해지의 두려움 속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직 정규직이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아온 것입니다. 법은 말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안전과 생명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법 역시 불법 파견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책임과 권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숫자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합리한 공정이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법을 믿습니다. 정의가 법정에 살아있음을 믿고 싶습니다. 부디 법정에서만큼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불법 파견이라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저희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는 저 개인의 호소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목소리이며 목숨을 걸고 일하다 쓰러진 동료들의 목소리입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 그것이 저희에겐 생존이며 정의이며 마지막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한전 KPS 비정규직 동지들은 정규직과 함께 일했고 정규직처럼 일했고 정규직의 지시를 받아서 일해왔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법정에서 판단받고 확인받는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불법 파견 인정하고 직접 고용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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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2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넣고 난 이후에 회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전 KPS와 서부발전은 우리의 사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고
스스로 항변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이어서 그런 내용으로 세움터 대표이신 최진일 대표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충현 대책위 진상규명팀장도 겸하고 있는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 최진일입니다.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소송의 1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들은 3년 전 시작한 이 소송의 결과를 이제야 처음으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불법 파견인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단 몇 달이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다면 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2개의 2차 하청업체가 파견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고용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도 이 회사들은 자체적인 체계와 역량이 전무합니다. 두 업체는 서류상으로는 본사 안전관리팀이 있지만 태안화력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상 태안화력발전소에 파견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는 서부발전과 한전 KPS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KPS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대신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안전관리마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전 KPS에 의한 직접 지시는 물론이고 한전 KPS 직원들과 하청 노동자들이 별다른 구별 없이 함께 작업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한전 KPS는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모든 작업과 서류를 분리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전 KPS와 하청업체가 같은 작업을 하지만 각각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과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가 있다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안전작업 절차서, 새로운 장비나 설비가 들어오면 공유되어야 할 매뉴얼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전 KPS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마저 직접적인 작업 지시에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노숙농성을 하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발전소에서 일상적인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일회성 건설공사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별개의 업체인 양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발전소라는 곳은 애초에 그렇게 굴러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와중에 노동자들만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실상의 파견 노동, 2차 하청 구조가 얼마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가 명백한 불법 파견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거라 믿습니다. 법적인 정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노동은 상시적이었습니다. 언제나 필요했고 그 일은 누군가는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6개월마다 갈아치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을 저지른 한전 KPS가 빨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KPS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모두 놀라는 것은 이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그 시작점이 이번 판결이기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동세상 양은정 사무국장님의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인천 노동자 건강권단체 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양은정입니다.
지난 6월 18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밀폐 공간에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에는 인천 환경공단 차직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중 사중 하천 구조 속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강화군 더미리 포구에서 굴착기로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2024년 7월 기간제 노동자가 강화도 내 주민대피시설 발전기 점검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중대재해는 강화군이 중대재해가 아니라며 전면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번 한전 KPS 고 김충현 노동자 중대재해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위험의 외주와 말입니다. 한국서부발전관의 KPS는 고인이 임의 작업을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에서 업무 지시와 보고 기록이 빼곡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천환경공단도 불법 하도급을 금지했다. 당일 맨홀 작업을 하는지도 몰랐다. 허가도 없이 임의로 작업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중대재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업무가 공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라면서도 일체의 책임은 하도급 업체가 질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단 몇 줄의 조항으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중대재해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재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파견은 위험의 외주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원청은 불법 파견,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서 공사비나 노무비를 삭감해 이윤을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하여 정규직 대비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고 같은 작업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기피하는 유해 위험, 고강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기도 가능하며 계약서를 바꿔가며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과 의무,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조차 불법 파견,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를 묵인하고 착취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죽음과 무책임의 고리를 단순히 지자체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만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과 불법 파견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주화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이미 위험하다는 것이 수차례 밝혀진 현장에서 죽음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계약서의 단가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법 파견 인정과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의 피와 살점이 흐르는 전깃줄을 잘라낼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업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여전히 공공기관에서조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공공기관조차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제 끊어내고자 합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외주화와 불법 파견이 사라지는 그 투쟁을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투쟁의 끝이 무엇일까 많이 궁금들 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외주화가 사라지고 직접 고용이 된다라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우리의 사회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직접 고용으로 달라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님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저는 실제로 불법 파견 소송 끝에 오랜 투쟁 끝에 9년, 10년 이렇게 투쟁한 끝에 결국 직접 고용을 달성한 쟁취해낸 노동자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좀 알아본 것들이 있는데 노동자를 고용불안 각종 재해로 떨게 하는 불법 파견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업무 지시를 한전 KPS에게 직접 받고
작업교육 그리고 평가도 함께 받은 노동자들에게 2차 하청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상황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한전 KPS 2차 하청 업체에서 16년 동안 일한 한 노동자는 그동안 회사가 15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업 내용도 작업장, 지시하는 사람, 작업법도 변하지 않았는데 회사 이름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비슷하다고 앞서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2차 하청 노동자들 현장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전 관련 인력도 없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불법 파견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군데 노동자들에게 이제 이 투쟁 끝에 직접 고용을 달성한 노동자들에게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아사히글라스 그 하청 노동자들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9년간의 소송 끝에 이 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가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드디어 정규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하청 소속일 때는 소속 업체가 너무나 이제 어마어마한 압박을 가하면서 높은 노동 강도를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원청이 일단 압박을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하청 업체가 지시 생산량을 높였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지적당하면 붉은 조끼를 입게 해서 모멸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청 노동자 시절에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는데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병원에 가는 일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직이 된 이후에는 재해가 발생하면 치료도 받고 부담 작업에서 제외를 하고 왜 재해가 발생했는지 점검해서 재발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에게는 차별과 모멸감, 수치심이 늘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 강도, 노동 시간, 휴게, 식사 시간 이런 모든 면에서 나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결될 수많은 일을 다단계 하청으로 나눠서 착취하고 위험을 가장 밑바닥 하청 노동자에게 미루는 이 현실 이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위장도급 사례 이제 기간제법, 파견제법이 아니고 정규직 고용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한국 GM 창원 공장 노동자들 사례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이제 2018년 해고됐고 불법 파견 소송은 그보다 앞선 2013년, 2015, 16년에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4년 7월에 났는데 이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이제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우리 한전 KPS 2차 하청 노동자들도 지금 1심이 이제 3년이나 지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언제 끝날지 혹은 그 전에 끝나긴 할 것인지 너무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GM 창원 공장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를 하니까 하청업체는 폐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은 이제 대대적으로 해고가 돼버렸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 기간 7년 만에 직접 고용이 돼서 정규직 노동자가 됐습니다.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은 전혀 할 수 없었고 해고로 인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원청이 한전 KPS도 마찬가지죠. 직접 지휘 감독을 하니까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유지할 때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사고 위험으로 불안에 떨게 됩니다. 원청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이들의 사업주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하청 업체라는 것. 이들이 생명을 담보 잡혀 일할 때 그 이익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요. 왜 노동자를 이렇게 정규직과 하청과 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나누게, 구분하게, 차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작업복 차별, 업무 차별, 심리적으로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아 오는 위축감은 돈이나 수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 수 있게 이제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재판부는 꼭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3년을 소송을 하며 싸워왔고 김충현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파견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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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전환하라. 전환하라. 투쟁. 외주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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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불법 파견, 중대재해, 중간 착취, 외주화입니다. 불법 파견 철폐하라. 불법 파견 철폐하라. 중대재해 끝장내자. 투쟁. 이 판결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하나, 둘, 셋. 불법 파견 중단하라. 불법 파견 중단하라. 불법 파견 중단하라. 투쟁.